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 통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검찰공화국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의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까지의 모든 권한을 검찰에게 줘 그 어떤 견제도 감시도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철권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걸 공약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는 더 나아가 촛불 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까지 폐지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은 다시 독재 정권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걸까요? 이제는 그 주체가 검찰일 뿐 달라질 게 없는데요.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무지막지한 검찰주의자가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없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인사권도 독립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휘권도 민선 정부에 의한 지휘권도 부인을 했죠. 지금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일절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권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와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해달라고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행정부 부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일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거의 법원,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평가될 벗어나서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받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청은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여러 개 질병청처럼 외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을 개별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 놓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검찰 예산도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청장이 직접 편성하겠다는 황당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도 지금처럼 한다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검찰공화국 출범 선언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제국을 선포하는 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아마도 검찰개혁을 제때 제대로 못한 걸 후회했을 겁니다. 검찰청장 시절 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청장 당시 생각을 공약으로 구체화했는데요. 이건 국민 기만이자 무시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도 지금처럼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검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를 포함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 검경의 내서단계 첩보를 이천 못 받게 관련 법조항을 빼고 그래도 부작용이 있다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도 검찰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원과 국민, 언론이 감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보복 수사 선언에 이은 대한민국 검찰제국 선포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SNS에 민주공화국 예스, 검찰제국 노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검찰 권력에 날개를 달아줘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검찰공화국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얘기라고 선을 그으며 지금은 선출직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청장 시절에도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댔던 당사자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검찰제국의 황제가 되려는 윤석열, 이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취지를 몰각하는, 과연 법률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상입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주의자답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 예산을 별도로 독립해서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검사주의자다는 다운 면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단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고 실제 검찰 수사 내용에 관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건희의 명의 계좌로 2010년 5월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지난주 KBS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검찰은 지난 11일 수사 기록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원래 기록처럼 김명희의 계좌의 거래 다수를 피고인의 범죄 사실로 판단했는데 김건희 계좌끼리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 계좌와의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정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지난 4일 첫 공판 이후 두 번째 재판이 열린 11일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인 범죄 수익을 늘렸고 수사 기록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들이 다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거래를 목록으로 담았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김건희의 명의로 여러 증권 계좌로 수십 차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도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김건희의 계좌의 거래를 통정 거래라고 분류하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으로도 거래됐다고 본 점도 기존 수사 기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계좌와 모친 최은순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된 정황도 그대로 담겼는데요. 다만 기존 수사 기록 보완 과정에서 김건희 명의 계좌끼리 거래됐다는 내역은 김건희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의 거래로 변경됐습니다. 자기 자신 명의의 계좌끼리 거래된 내용만 바뀐 거죠. 사실 이 거래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을 한 빼박 증거입니다. 검찰은 당초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에 단순 오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기록을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이름이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사건을 이 민감한 시기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둔 건데요.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변경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가 오는 21일자로 모두 바뀌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관련자들이 구속됐지만 오로지 김건희 한 명만 소환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친정, 그리고 그 친위 부대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전방위로 나서서 돕고 있는 건데요. 이러니 자신있게 검찰개혁을 폐지하고 검찰공화국을 재건하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전 두렵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될까 싶어서 말이죠. 신발을 신고 좌석에 발을 올리는 장면이 많은 걸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떠올리게 했다고 저는 보는데 저한테는 특히 처벌받지 않는 징벌 당하지 않는 자의 일상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들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평생 그 특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특권을 누려온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배인 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번 대선은 통합 정치와 정치 보복, 민주주의와 폭압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그리고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 국가가 될지 복수 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